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린벨트 해제 등 엄청난 특혜가 부여된 김해 대동 첨단 일반 산업단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12월에 1차 주주협약서를 시작으로 2020년 5차 주주협약서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 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둔 목적법인 설립 사업이 특정 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 중에게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정기기로 우리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산단의 하자담보 책임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략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신도시와 산단 심지어 그리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 질문을 보시면 더욱더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골든루트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등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동산단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의 17조를 보면 4차 변경과 비교하여 조달 자금이 4천억에서 6천억, 2천억이 훌쩍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자금 조달의 주체가 태영건설에서 대동 첨단 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변경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승인권을 쥐고 있었던 전 시장과 김해시의 불법 결탁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 산단 관리단의 불법 커넥션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양 금액은 기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데 반해 공사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고 현재 2년이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2년 정도 미뤄진 것에 대하여 지체 상금이 기분양 입주업체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동산단의 지적 확정 측량 수행 입찰의 예정 가격은 19억 7,500여만 원으로 대규모 입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않고 산단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여 사실상 경쟁 입찰을 무시하고 1차, 2차 입찰 모두 한 개 특정 업체만 참여해 낙찰받았습니다. 이는 곧 특정 업체 수의 계약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전에 입찰 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었다면 많은 지역 측량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찰 공고를 산단 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게재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찰 공고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동산단의 입지상 홍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
대동천단 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보면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유수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수지가 계획되어 있던 부지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의 면적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수지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의 감소로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 김해 씨는 어떤 견제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초 대동천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없었으나 이후 4차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창고 시설을 승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대동산단의 계획 변경으로 53m 높이 건물 2동이 월천마을을 마법처럼 고립시켰습니다. 이에 인근 월천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또한 대형 물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또한 월천마을에 대한 김해 씨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3개 토지당이 확장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SK건설이 대동산단 사업을 포기한 후 사업이 표류하다 2019년 8월 26일 태영건설이 사업을 수주하고 같은 날 주주 협약서 3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차 변경에서 최초로 김해시 관내 신규 토지당을 개발하는 특약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태영건설이 3개 개발을 설립하여 3개 토지당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3개 토지당의 확장 사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통과하였습니다. 이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3개 토지당을 넘어 한림면의 축사에서 오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악취 항목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악취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역 기온 상승에 대한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3개 토지당 확장 사업의 여파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김해시의 각 주무부서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미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령님은 대동천단 일반 3단이 가면 시민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상수입니다. 이미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천단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타 지역의 신도시에는 기왕거진 현상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동천단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도로 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대동산단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로 및 상하수도는 3년,
부지 연기는 2년 등으로 되어 있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의 기반 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분양 토지에 대해서도 연약기반 처리 공법을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달 자금이 4천억에서 6천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와 조달 자금 책임 주체가 해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영건설은 건설 출자자 공모를 통하여 제출한 사업 신청서에 따라 4천억 원을 책임 조달하였으나 이후 토지 보상비 상승, 금융정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PF 규모가 6천억 원으로 상승되었고 주주계약서 오차 변경은 PF 금액 6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 약정과 지주 간 기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달 자금에 대한 책임 주체가 해영건설에서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준공 예정일이 6개월 정도 미루어졌는데 지체 상금이 실제로 부과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사 준공 예정일은 당초 계약 시부터 2023년 6월 30일로 동일하며 만일 시공사의 기책 사유로 준공 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동첨단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6조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지적 확정 청약 수행 입찰 공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3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신용하여 입찰에 붙이려는 경우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출자 지분이 49%로서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공개 입찰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의 지적 확정 청약 입찰 방식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5차례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유수지 및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면적 감소 이유와 면적 감소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면적은 당초 문화청을 통해 우수를 자연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면적을 53,909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에 따라 배수품 포장을 신설하여 우수를 낙동강 본류로 강제 배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동부시설 용량 등에 필요한 면적인 34,65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당초 2013년 4월 승인된 김해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바로 호 배수 발생량을 6,957톤으로 수정하였으나 2020년 7월 김해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원단위를 적용하고 실제 입수 대상 업종을 반영하여 호배수 발생량이 하루 4,525제곱미터로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부지 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제초 산업단지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없었으나 이후 3단계 변경으로 물류창고를 승인한 이유와 월촌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지리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양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 벽압수는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접하여 물류시설로서는 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물류업종을 허용하였습니다. 월촌마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월촌마을과 물류단지 사이에 폭 50m의 완충농지를 조성하고 산패 수목을 심지 않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대형물 창고의 입지에 따른 월촌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저하를 고려하여 2023년 말까지 월촌마을 입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이주 요구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이 주주협약서 24조의 1 건설 투자자의 사업 참여 조건에 대한 특약 사항으로 3개 토지장 확장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치 및 지역 기온 상승 항목이 없는 이유와 3개 토지장 확장 사업 여파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정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 제24조 1에 따른 건설 출자자의 사업 참여 조건 특약 사항에는 건설 출자자가 승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신규로 토석 채취 사업을 제한할 경우 우리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행위를 자유롭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개 토지장은 2008년 이미 허가된 것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석은 이 허가된 토지장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3개 토지장 확장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시 결정한 것으로 3개 토지장 사업의 특성상 가치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가치 항목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민기능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호란에 가치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과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지역 기온 상승이나 항목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 토지장 확장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동침단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질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겠습니다. 이비 의원님, 국소는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소방부수 질문에 대해 오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 답에서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법조항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요, 국장님. 네. 저기 화면을 보시면 가업 그 지시서가 있어요. 하자보수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명시가 있는데요. 그 준공 후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준공 후에는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저는 법정을 물은 게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법에 뭐 위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은 제가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대책 수립에 대한 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주 협약서를 수시로 마음대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협약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뀐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천억에서 6천억 태양건설 대농점 자료를 보시면 3
4차의 정은 사업 시청사역의 타인 자본 4천억 원을 책임 조달한다고 적혀 있고 5차의 회사는 이게 6천억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대동첨단사의 주식회로 바뀌었음을 인지자 사실관계를 좀 제가 바로 찾고 싶습니다. 네.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PF 자금은 전체 파기가 늘면서 6천억 원으로 늘어난 게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6천억, 그러니까 2천억을 추가로 PF를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보정은 건설에 사도록 영향이 없다고. 이게 주주에서 그게 이루어져 그럼 주주 협의에서 그럼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김해 씨가 승인을 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한 건데 그 2천억이라는 이게 지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예, 아무튼 예,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금액이 늘어난. 그걸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뀐 거를 지금 예,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천원 늘어난 건 맞고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 부담 보증을 이제 세야 되는데. 태영건설에서 김해 대동첨단 회사 주식회사로 바뀐 거를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보증 서는 그 자체는 변경된 게 없다고. 일단 그러면 5차 주주 협약서에서 준공 예정일이 2023년 12월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6개월 이제 이게 지금 이거는 시공사 계약에 대한 6개월이 미뤄진 이건데 자 그러면 시공사 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은 기분양 입주 분양자들의 계약이 2년 지체된 대책은 어떻게 하는 생각이십니까? 네, 그래서 분양행분들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 그게 조금 이제 장소보다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준공하고는 내용 좀 다른 사항이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은 지금은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고 별개로 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개발공사가 19% 주주를 구성되어 있고 한데 김해개발공사가 분양을 해도 충분하게 손색이 없을 텐데 멀쩡히 김해개발공사를 놔두고 분행대의 조합을 만들어서 8%라는 그 주주 구성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제일 많게는 토지 분양입니다. 토지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김해개발공사가 충분히 분양을 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김해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를 분양대의 조업 산단이라는 주주를 구성해서 거기에 300억이 넘는 계산을 뽑아보면 8%면 300억이 최소 넘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그거를 만들어서 김해시의 이익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 업무를 맡아서 분양을 100%다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100% 김해개발공사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까? 자, 다음 질문. 자, 아무리 4번째에 다른데 아무리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의 시비는 그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정성의 시비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정성의 논란과 함께 불법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이런 그 따가운 또 시선도 판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넘어가서 5번째. 그러면 매수 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페스가 줄었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제 배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전체 위치로 보면은 낙동강, 그러니까 우리 금강 다이아 쪽에서 가래 쪽에 그래서 공천장이 설치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 세비가 다 돼가지고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창고를 그렇다 치면 단지 입주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오피스텔이나 식당, 사무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지? 그 정도가 다른 정도로 정해져 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죠? 정해진 용도로 외에는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임의로 자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 6번째 마을 물류단지 사이에 완충 녹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미온적인 해결 측도 월천 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는 최초 설립 목적에 위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물류 창고가 계획돼 있었는데도 추가로 마을에 인근 물류 창고를 허가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물류 단지를 없애고 마을 물류 단지에 발맞춰가지고 마을을 없애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마을 주변에 물류 창고가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나 볼 때는 시공사 배불러주기 위해서 민원을 잊어버리고 월천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관련 법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수가 하게 됐고 네.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20% 정도는 물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주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주거 불안해서 살아야 되고 만약 이주가 가능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월천 마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예, 잘 물류 창고라는 거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대동첨단인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목적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답변을 보고 제가 정말 삼계 토치랑 대동산 관계가 없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자 파워포인트를 좀 봐주십시오. 대동산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토가 필요하고 이 성토를 위해 삼계 토치장을 소유권 태양건설이 편입했습니다. 자 저는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자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하지 한 상계토치단 대동산단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조국인 대표와 수국인 대표가 동일합니다. 상계토치단인데 상계개발 대동첨단 똑같습니다. 도국인 대표와 수국인 대표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부분 잘 살펴주세요. 전혀 몰랐다는 거니까 제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순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계토치장은 제가 질문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 본질을 상당히 지금 벗어나셨어요.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토사를 반입하기 위해서 상계토치장을 확장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동첨단 산업단지는 지금 성토가 끝났고 성토가 끝나고 안 끝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급인 대표와 수급인 대표가 동일하고 한데도 대동산단과 상계토치가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건 좀 검토를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6차 변경 주주 협약서 준비 중이시죠? 네. 또 어떤 내용이 또 설계가 변경될 계획이신 겁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5차도 부족해서 6차가 또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로 계획이라든지 뭐좀 사소하게 변경과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판단은 시민이 하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관리단 조합은 분양 수수료를 몇백여 대 챙기고 태형건설은 시공사는 공사비를 챙깁니다. 개발공사는 주주 이익을 챙기고 자 우리 김해 씨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좀 설명해. 우리 김해 씨는 무슨 이익입니까? 김해 시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개발 이익을 보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라든지 이런 걸 확장을 통해 가지고 김해시 경제를 발전하신 그런 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 목적이 벌써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네.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목적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경남평에서 대동에 사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동 기업이 수백 개인데 거기서 나오는 박동시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개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김해시가 지금 모든 권한을 벗어나고 태연 것들이 다 넘겼잖아요. 관리감독까지. 그렇습니다. 태영건설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거 지원을 뭡니까?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금 조달 책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는 자금 조달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책임 부응을 하는 걸로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사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가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민간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지역을 살수 있는 그게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여기까지 할 것이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의문사항을 제기한 부분은 다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동 선전산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문제점이 안 나오기를 저는 특히 바라고 빨리 그 공사 진행되기를 바라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끝났으니까 무슨 질문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혜 의원님, 조시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미혜 의원님은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선전이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진행되던 중 시공사의 교체와 5번의 주주협약서 변경, 5번의 산당 기입 변경 등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업의 시공사의 수익에 치중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해시는 산당이 빨리 완공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에 거의 방조하다시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동산단을 위해 출자자로서 김해시는 어떤 견제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해대동 첨단산업단지는 김해시의 그린벨트 해제와 사업 관련 모든 승인을 부여하여 김해시 지역 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로 인해 입주 분양 업체와 인근 마을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 51%의 공공 출자자 김해시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건설 출자자 태영건설과 분양업체 분양조합 관리단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관리 감독의 권한을 태영건설과 분양업체 관리단에게 넘기는 심각한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 변경, 사업비 검토, 이사회, 주주총회, 회계 사무 처리 등 포괄적인 모든 권한을 시공사인 태영건설에 직접 진행하게 한 지난 행정에 있어서 직무유기, 배임 결탁 등에 따른 의혹과 대동천안단 산업단지 관리단의 불법 커넥션, 시공사의 유착관계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바이며 명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김해시의 투명성 높은 행정으로 김해 시민으로부터 덕망을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미혜 의원님, 조시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기관에서는 이미혜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제이야
김해시에 의해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기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개혁조례부터 의사직 제육항, 김해시에 의해 지방공무원 공무조례,